권리와 재미사진센터 실러에서 활동하는 나영입니다. 원래 이제 이 안양 나눔 여성회에서 준비했던 강좌 제목이 이제 내가 쓰지 않는 말들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참사 이후에 쏟아지는 수많은 댓글과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여러 글들과 현장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쓰지 않는 말들에서 나눴어야 할 이야기들이 정말 이곳에서 쏟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쓰지 않는 말들이라는 그 제목은 굉장히 소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별거 아닌 우리 일상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매번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또 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가 더욱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양 나눔 여성회나 이제 지역 단체들에서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별 문제 없이 잘 진행해왔고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새삼스럽게 가로막히게 되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충격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깊이 있게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양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난 십수년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압력에 밀려서 라는 핑계로 지역 정부에서 그리고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들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는 원래 내가 쓰지 않는 말들이라는 강좌에서 페미니즘과 다양성의 가치를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강좌에 대한 반대를 적극적으로 지속했던 단체 중에 하나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라는 단체에서 블로그에 올린 글을 봤더니 저희 단체에 대해서 대표적 페미니즘 단체이자 차별금지법, 평등법 적극 찬성 단체인 쉐어라고 저희 단체를 소개했더라고요. 네, 정말 정확하게 소개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우리가 활성화가 됐구나 이런 것을 또 확인했고요.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행사를 실무주관하는 안양 나눔 여성회 역시 편향된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저로서는 왜 페미니즘과 차별금지법, 평등법 찬성이 이토록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이런 강좌, 토론, 시민들의 논의를 통해서 시도되었던 수많은 조례 제정 같은 일들이 이런 어이없는 주장들로 가로막힐 때마다 조금씩 진전하던 세상이 다시 후퇴하고 그 과정에서 그냥 조례나 강좌가 취소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소수자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인 차별과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의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이들은 그냥 사업을 가로막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지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또는 그로 인해서 각자의 협소한 관계 안에서만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변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오히려 낙인찍고자 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로 이 일이라고 하면서 가로막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을 교육하자 동성애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의원이 심지어 국회에서 스크린에 그 통계 자료라면서 이제 스크린에 화면을 띄우기도 했는데요.
그 자료의 원문을 확인하면 그 통계는 영국 정부가 평등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매년 확인하고 있는 영국 국가통계청의 자료입니다. 그 통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이 정말 거짓이냐라는 것을 확인해보면 그 통계 자체는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2010년 영국 평등법 제정 이후에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정체화하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보다 조금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했을까요? 과연 그게 동성애를 선동하고 갑자기 평등법 제정 이후에 이성애자였던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보다 조금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신의 정체성대로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한 겁니다. 영국이 이런 통계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등법 제정 이후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이후에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관련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통계의 목적은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을 잘 모니터링함으로써 지금 더 필요한 정책이 뭐고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과제를 내는 용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평등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난다. 이런 식의 말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을 다른 나라에서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버젓이 그런 차별적인 혐오 발언, 혐오를 선동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발언들이 제지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통계를 가져온 영국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런 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혐오 선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경희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혐오 선동의 자료로서 가공하고 그것을 국회에 보내고 이런 지자체에 보내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냐, 공익적인 일이냐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강자가 취소된 일이 단순히 강자 하나가 취소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이런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양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어떤 사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힘을 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안양 외에도 다른 지역에, 수많은 지역에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사로서 섭외됐던 강자가 취소됐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일종의 절망감 같은 것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는 것을 너무나도 분노스럽고 속상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안양의 시민사회 단체와 또 강좌를 주관했던 안양 나눔 여성회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새로운 또 다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에 저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방향들이 좀 더 힘있게 같이 얘기되고 또 계속 힘을 모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재학입니다.
저는 그쪽에서 소개를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자라고 써놨던데 굉장히 사실 기쁘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소자 인권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저를 대표라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연구소는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종식하고 다양성과 포함의 시대를 연다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담의 이름도 차별과 혐오 없는 안양시를 위한 안양시민사회 집담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는 어떻게 끝장낼 수 있을까요? 차별과 혐오 없어져라 하면 뿅 하고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우 개신교 등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은 언제까지나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규모를 줄이고 강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 혐오 선동 세력들의 말과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이라는 주제로 이번 시민교육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했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해진 우리들의 슬로건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살 것 같으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전부 다 차별적이라는 건지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그 깨달음에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깨달음 후에는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와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야 하는 게 그 다음 이제 순서가 될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입니다.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이고 속한 공동체가 평등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이야기를 뺀다고 해서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나 안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 같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후원도 하고 교육이나 집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셋째로 지자체 역할입니다. 지자체는 국가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조례, 제도, 절차 등을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줄이고 평등과 안전을 확장하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의 교육을 이 지자체가 안양시죠.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입니다. 취소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혐오 조장 세력은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안양시와 안양시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은 그들의 힘과 규모를 키워주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모두의 평등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민교육을 제공해. 이게 우리들의 자랑이야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근데 그 공격에 교육을 취소해버렸습니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마음을 이런 합의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모두가 다 합의가 된 사안 같으면 왜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양시장이 이렇게 써놨어요.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어떤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수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 대표도 있는데 도대체 누구랑 함께 한다는 거죠? 저희 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 중에 안양 시민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이 취소되면서 안양 시민들이 다 동일 안 해서 취소한다고 시장이 하니까 나는 왜 안양 시민이 아니냐면서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슬펐습니다.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와 재단은 여성회를 통해서 계약서까지 써서 약속을 한 일정을 마음대로 파기한 것입니다. 활동가들은 일정을 잡으면 그 일정을 빼놓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못하는 거죠. 활동가들은 자기 자신의 활동비도 만들어야 되고 단체 운영비를 만들어야 되는 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마음대로 취소한 겁니다. 시와 재단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마쳤다면서 약속했던 강의비의 50%를 주겠다고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한 주장입니다. 원래 잡혀 있었던 일정에 대한 금액은 물론이고 그것 때문에 잡지 못했던 일정까지 손해배상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그게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번 일은 여성회와 함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연대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안양시와 재단은 지금이라도 즉각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행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하면서 평등을 향한 이 물결에 동참을 하던지 아니면 역사 속에 혐오 세력과 함께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이름을 남길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재단 사업이 혐오 세력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될 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은 항상 집회하고 시위하고 전화 걸어가지고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허락받고 눈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사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재단이 우리가 이제 너네들한테 허락받을게 라는 액션을 취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국가의 역할인데요. 여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몽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인권성 사랑방의 사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몽님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안양시에서 이제 내가 쓰지 않는 말들 강의가 취소되었지만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이미 이제 다른 지역에서 대학이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강의들이 마찬가지로 보수 개신교 세력의 적극적인 이런 것에 부속해서 취소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사실 차별금지법이 뭔가 차별화는 대표적인 인권 정책과 과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넘은 정권에서 사회통합을 이런 정책으로 들어갔지만 그때에도 보수 개신교 세력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법안에서 성적 제한이 삭제되는 사태가 있었고 법무부안이 실제로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면서 아주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계된 사례를 봐도 43개의 조례가 이제 개학되거나 무산되거나 폐지되거나 저지를 당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보편적인 평등이 이제 선언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선언을 할 책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기했을 때 사실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쨌든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되게 찡했던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구의 경북대 인근에서 이제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이제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를 외국인만 권리가 있냐,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안은 이제 민족, 국적, 그다음에 종교로 인한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차별 판단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대구시 그다음에 그 관할에 있는 지자체장이 아무도 이 시민들을 제어하지 않고 이 시민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하는 행위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어쨌든 재판에서 법원까지 가게 됐고 재판에서 이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이제 승소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기 위한 이제 외국인들과 그 외국인들을 그들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어깨에 포대기를 얹고 그 포대기를 나르면서 공사를 재개하는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왜 쉽게 차로 이동하지 않고 될 것으로 이 포대기를 시멘트 포대기를 나르지 않고 사람들이 어깨로 전해주면서 옮길 수밖에 없었냐. 이건 이제 실제로 인종주의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시민의 권리로 이슬람 사원의 권리를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계속 공사 현장을 차량이나 몸으로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모습보다 어깨에 시멘트 포대기를 그 사람 띠를 이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훨씬 한국 사람이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사람과 비슷한 자리와 사례가 오늘 바로 이제 이 집단에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맨 처음에 이제 강의가 취소됐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 항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시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강의를 재개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가로막힌 경험이 많고 실제로 이것을 이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일이 굉장히 쉽고 저도 거기에 좀 너무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지금 이제 안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원칙이 뭔가 우리가 함께 쌓아가야 되는 사회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저는 사실은 혐오선동 세력이나 그다음에 지금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이제 문제보다 훨씬 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회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저희가 계속 가로막히는 경험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계속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시각재단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열렸다는 것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명시적인 문구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에는 23가지가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있고 거기에 성소수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편적인 권리를 선언하는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국민이 15년 동안 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가. 근데 그 이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추상적인 구호로 남겨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 가장 차별과 혐오, 평등의 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그 무력화되기 직전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사실 돌아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문화다양성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실제로 그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누군가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참고 인내하거나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실제로 기획에 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게 어떤 건 사실 사회에서 정상으로 인정받지만 어떤 건 비과시화되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지, 사실 이런 위계와 권력관계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고서는 저는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군가의 존재나 누군가의 권리를 삭제하는 건 보편적인 이제 권리나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시와 재단의 이 감히 취소의 결정은 바로 그 보편적인 권리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한국사회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제도의 형태로 이제 이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 앞으로 안양시에서 해나가려고 하는 행동들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들이 더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